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청와대를 향해서가 아니라 요미우리 신문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잘 아시다시피 다케시마 독도를 다케시마 영토화해서 교과서 해설서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를 일면 톡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짤막하게 해명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닌데 왜 요미우리 신문이 보고를 했는가라고 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정보도 소송 과정에서 요미우리 신문은 자신들의 보도는 확실한 것이며 아사히 신문까지도 보도를 했다라고 해서 새롭게 아사히 신문 보도 사실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해서 이 문제가 국민일보의 7일자에 단독 보도가 돼서 네티즌들이 이와 관련해서 굉장한 무지무지한 활력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폴리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정치권이 왜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저는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맨 먼저 앞서서 이 지적의 타당성을 가지고 또 관심 있게 국민일보 보도를 보고 있던 차에 이 문제를 블로그에 그 입장을 게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이 정말로 황당하고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모든 것이 다 지방선거 승리로만 귀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나라당 안경에는 지방선거 승리만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독도 문제를 지방선거 정략으로 이용한다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정치권을 민주당을 배도하는 것인지 정말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청와대 측에 엄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 신문을 향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자료를 협조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과정에서 보면 청와대 측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요미우리 측에서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식으로 아주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미우리의 명백한 태도 그리고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독도의 문제가 대단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청와대 측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1886명 국민소송단에게 명백하게 요미우리를 상대로 해서 승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금 2주에 한 번씩 정당 대표의 연설이 라디오 연설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연설이. 그런데 이 정당 대표의 KBS 라디오 연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의 반론권 차원에서 또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한나라당 대표까지 정당 대표 연설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선관위로부터의 규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민주당 대표의 정당 대표 연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의 반론권 차원에서 요구하고 시행이 됐던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KBS 측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협의를 해서 종결짓도록 요구를 합니다. 아울러서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과 노무현 정신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도 얼토당토하지 않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가치는 그 누구도
독점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가치를 과연 계승하고 계승하느냐, 독점하느냐의 문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무현을 만든 사람들, 노무현을 누린 사람들, 노무현을 지킨 사람들, 이런 세 가지 입장이 있지 않을까. 노무현을 지킨 사람들은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참으로 아쉽고도 슬프고 안타깝게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을 만든 사람과 노무현을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누렸다 그래서 그것이 노무현 정신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입장을 제 블로그에 게시를 했으니까 언론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그 성범죄 성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예방이야 어린 시절로 거슬러 가야 되지만은 우선 급한 대로 재범을 막는 것도 상당히 예방 효과도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감경 요인을 배제하고 요소를 배제하고 공소시효, 특히 어린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작년 초부터 법원에 사법부에 호소하고 제언서도 내놓고 지금은 법으로도 내놓고 있는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 강감하고, 최근에 그 정부의 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이 아동 성범죄 희생자에 대한 립 서비스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호소하는 겁니다. 우선 그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감경 그 요인으로 보는 게 뭐 음주, 초범, 반성했다, 합의, 위력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성범죄의 특성을, 성범죄는 습관성이라는 특성을 전혀 생각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게 감형 요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주는 가중처벌 요인이지 감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근에 아주 천인공노할 그런 성범죄가 발생한 거가 다 재범자라는 걸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그리고 이 성범죄에 고발하는 게 6%입니다. 전체 발생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게 다루어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형 요인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정대로 실효성을 받고 그 안에 교육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별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현재 정부의 안이 성인이 될 때까지로 겨우 올랐습니다. 그런데 성인 20세에 대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뭔지 모르고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게 이게 사회의 성범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소하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을 때 10년 더 연장한다. 이것도 실효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법안을 내니까 어떤 카나다에 이런 문제로 이민 갔다는 한 여성의 호소가 왔습니다. 자기 삼촌한테 어렸을 때 8년간을 당했대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가 사회생활 할 수 없어서 이민 가서 매우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나중에 40년 후에 삼촌한테 이제라도 사과하라고 했더니 무고죄로 오히려 자기가 고발을 당해서 2중 3중에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걸 우리 당에서 좀 강력하게 나서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